안녕하세요. 우리 장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1인 법인의 부가세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특히 아파트 또는 주택과 관련해서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아니 주택에 부가세가 있어? 이러실 수 있는데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초과는 부가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그 법인이 파는 그 매매하는 주택의 부가세와 관련해서 이제 기초 지식을 먼저 쌓을 건데요. 저희가 이제 그 법인이라고 하면 매매 법인도 있을 것이고 또는 나는 임대를 주로 한다 해서 임대 법인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매매 법인은 일단은 과세 법인입니다. 과세라는 것은 일단은 부가세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매매 법인이 주로 나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주택만 판다라고 하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면세로 분류가 돼서 부가세 문제가 사실상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 나는 8호제곱미터 초과도 팔 수 있고 아니면 상가도 팔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과세고요. 그 다음에 나는 주로 땅을 사서 땅으로 판다 라고 하면 이것도 토지는 이제 면세로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가 없고요. 근데 나는 주로 주택들을 사서 그 임대를 놓을 거다. 한참 임대 수익 얻다가 나중에 팔 거다. 이런 분들은 주택 임대 자체는 면세입니다. 면세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들을 파는 것 또한 면세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든 초과든 부가세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좀 심플하지만 그래도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표니까요. 한번 보시면 내가 매매법인 입장에서 무언가를 구입할 때 부가세 공제 또는 환급이 된다라면 즉 뭐 8호제곱미터 초과 같은 경우겠죠. 내가 이거 구입할 때 부가세가 공제되거나 또는 환급이 된다라면 나중에 팔 때 부가세가 있고요. 부가세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8호제곱미터 이하라 부가세 공제를 못 받았다. 만약에 부가세 공제를 못 받았다라고 하면 나중에 팔 때도 부가세가 없다. 이렇게 그냥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임대법인이다 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대는 부가세 면세다 보니까 부가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도 부가세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일단 기초 지식을 쌓으신 다음에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1인 매매법인입니다. 매매법인이요. 내가 만약에 8호제곱미터 이하짜리를 구입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매입할 때 부가세 문제 없고요. 매출할 때도 부가세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매매법인이니까 매입처가 한 이렇게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순수 개인한테 사는 경우, 그 다음에 아니면 매매 사업자한테 살 수도 있겠죠. 개인 매매 사업자든 법인 매매 사업자든 이런 사람한테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경매로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8호제곱미터 이하는 부가세 문제가 없다 이거죠. 설사 이 매매 사업자한테 사더라도 부가세 안 줘도 된다 이거죠. 어차피 서로 간에 면세니까 파는 사람도 부가세 없고 우리도 그 환급 받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출을 할 때도 역시 개인한테 팔 수도 있고 어떤 업자한테도 매매 사업자한테도 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부가세 문제 없다 이거죠. 그래서 매매법인인데 내가 개인한테 아파트 샀다 이거죠. 8호제곱미터 이하 3억에 샀다 이거죠. 그러면 8호제곱미터 이하면 아예 부가세 자체가 뭐 언급할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분양계약서를 봐도 8호제곱미터 이하는 부가세 자체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3억에 샀다. 근데 이거를 내가 개인한테 팔든 사업자한테 팔든 그냥 마진 없이 판다. 라고 하면 그냥 3억에 팔면 되죠. 그러면은 나는 3억에 사서 3억에 파는 꼴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뭐 마진 1억 붙였다 그럼 4억에 팔면은 마진 1억 남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매매법인인데 매입처가 사업자한테 샀다. 사업자한테 사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3억에 사서 내가 개인이든 사업자한테 팔아도 그냥 3억에 팔면 마진 없이 팔면은 똑같고요. 그래서 8호제곱미터 이하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8호제곱미터 이하인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샀는데 좀 이제 그 싸게 안 좋은 걸 사서 거기 인테리어를 좀 해서 팔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이 나갈 것인데 이 인테리어를 해준 사람이 이제 사업자가 없는 업자일 수도 있고 사업자 없이 하는 분들도 있죠. 아니면 사업자지만
야, 우리 그냥 현금 거래하자. 이제 요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냥 부가세 없이 거래하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아이 나는 사업자니까 나는 부가세 꼭 그 줘야 된다. 대신 내가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겠다. 그래서 부가세를 예를 들어서 뭐 인테리어가 3천인데 300 더 주고 이런 식으로 부가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8호제곱미터 이하는 면세다 보니까 이 부가세를 준 거에 대해서 공제나 환급이 안 됩니다. 즉 다시 한번 보면 이렇죠. 내가 이제 그 매매법인인데 개인한테, 즉 개인이 사업자 없는 개인이나 아니면 사업자지만 간이용 수정 처리하는 이런 사람한테 인테리어 비용 3천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예 뭐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냥 뭐 이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는 증빙이라는 거는 뭐 간이용 수정 이런 거겠죠. 뭐 부가세도 당연히 안 좋겠죠. 이런 경우 부가세 없이 그냥 지출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공제나 환급 받을 거 없죠. 그죠? 부가세 없이 지출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 우리 그 매매법인 입장에서는 이 3천이란 큰 돈이 나갔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견적서나 아니면 견적서 플러스 금융기록, 통장기록이 있으면 이 3천 자체가 나중에 비용 처리는 가능하겠죠. 즉 비용 처리를 하면은 이제 일단은 자산으로 원가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거 비용 처리했을 때 그 추후에 이게 적격한 증빙을 안 받고 나간 거기 때문에 적격한 증빙을 안 받고 나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중에 어떤 비용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세무서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그 소명을 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 금액이 큰 경우는 소명을 하는 자료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우리는 소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저 그 인테리어 한 이 사람들은 이 3천 매출누락으로 세금 고지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3천이 나갔을 때는 원가로 올려놓고 나중에 이제 팔렸을 때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그 이제 사업자한테 인테리어 비용을 이제 3천을 주는 게 아니라 부가세까지 해서 3,300을 줬다 이거죠. 3,300. 그리고 이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줬다 이거죠. 이랬을 때 아니 나 부가세 300 줬으니까 이거는 환급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환급이 안 된다 이거죠. 왜? 8호제곱미터 이하는 면세이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됩니다. 부가세 환급이 안 돼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그래서 나는 사실은 3,300에 인테리어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나중에 이 3,300은 다 나중에 비용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은 실무에서는 이 8호제곱미터 이하이신 분들은 요렇게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냥 부가세 안 주고 어차피 줘봐야 환급도 안 되니까 그냥 그 주지 않고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만약에 근데 8호제곱미터 초과하면 어떻게 되냐? 초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부가세를 줬으면 환급도 되고 나중에 부가세 문제도 있다고는 했는데 근데 문제는 매입처가 개인이에요. 개인, 순수 개인. 그럼 개인들은 부가세를 납부를 안 하잖아요. 그죠? 아파트를 사는데 개인한테 8호제곱미터 초과를 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가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법인 입장에서 부가세 줄 필요도 없지요. 그냥 협의한 금액만 주면 되겠죠. 이제 문제는 2번처럼 매매 사업자인 경우죠.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들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다 보니 우리가 부가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부가세 준 거는 환급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 경매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 시 우리가 팔 때도 부가세가 있다라고는 했는데 개인한테 팔 때 부가세 달라고 하면 부가세 주나요? 개인들이 잘 안 주죠. 그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매매 금액에서 부가세까지 감안해서 높게 받든지 이렇게 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사는 사람도 매매 사업자라면 이 사람들도 부가세 줘도 환급이 되니까 부가세 얘기하기가 수월하겠죠. 요런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밑에 예를 보면 이런 거죠. 매매법인인데 내가 만약에 개인한테 취득을 했다. 근데 이제 내가 3억에 사는데 뭐 개인한테 부가세 토지 얼마 건물 얼마 부가세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막
이렇게 부가세 따지진 않죠. 개인들은 그냥 나 3억에 팔겠습니다 하는 거지 뭐. 그럼 매매법인 입장에서 그냥 3억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따로 뭐 부가세 언급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부가세 없이 거래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뭐 공제나 환급받을 부가세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3억을 주고 이제 샀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부가세와 관련해서 공제받을 건 없는데, 이거를 그 부득이하게 이제 그 3억에 동일하게 판단 말이죠. 동일하게 매매법인 입장에서 개인한테요. 개인한테 만약에 팔 때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나는 8호제곱미터 초과니까 부가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3억에 들어가 있는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 1800만 원을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나는 3억에 사서 1800원 부가세 내고 결국 2억 8천만큼만 내가 그 받는 꼴이란 말이죠. 그럼 나는 3억에 사서 3억에 파는 건 맞는데 이게 되레 나는 적자라 이거죠. 적자라. 동일한 가격에 많이 팔았다라면. 그래서 개인한테 팔 때는 이 부가세 낼 걸 감안해서 금액을 조금 더 높여야겠죠. 그죠? 손해를 안 보시려면 동일한 가격에 사서 동일한 가격에 팔았다 그러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부가세 때문에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자한테 팔 때는 사업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가세를 준 게 그 사람들도 환급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3억에다가 부가세 2천까지 해가지고 3억 2천에 판다라고 하면 나는 2천 내면 되고 3억 나는 매출도 3억 매입도 3억 해서 이제 마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즉 내가 3억에 산 거를 마진이 없게 넘긴다라는 것 자체가 부가세를 받고 3억 2천에 팔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3억 2천을 받아야지만 부가세 내고도 마진이 없는 꼴이 되는 거죠. 그죠? 뭐 마진을 얹으려면 이제 여기다가 그 마진만큼 딱 얹어서 판단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내가 개인이 아니라 업자한테 사업자한테 산다라고 할 때는 3억일 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억을 부가세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부가세 내고 나도 요 부가세 준 거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환급이 가능하겠죠. 공제랑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대로 개인한테 요 3억에 산 거를 그 개인한테 3억에 팔았다고 그러면 부가세 납부해도 산 가격도 2억 8천. 왜? 부가세는 요건 돌려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판 가격도 2억 8천이 돼서 마진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자한테 판다라고 해도 만약에 마진이 없게 판다라고 하면 3억에 팔면 되겠죠. 3억에 팔면. 왜? 내가 요 부가세는 돌려받았으니까. 난 실제 내 돈 들어간 건 얼마예요? 2억 8천이니까 나도 2억 8천만 그 마진 없이 판다라고 하면은 3억에 그대로 팔면 요건 부가세 내고 요거는 내 순 매출이 되겠죠. 순 매출이. 그래서 1인 매매법인의 경우 같은 경우는요. 지금 그 매매할 때 8호 초과면요. 부가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내가 산 가격에서 부가세를 환급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요 판매 가격을 좀 내가 손해를 안 보려면 이 부가세를 고려해서 잡아야 되겠죠. 예, 그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1인 매매법인데 8호 초과다 이런 경우 인테리어를 내가 하고선 팔려고 한다 라고 할 때는 아까 8호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면세다 보니까 인테리어 사업자한테 이렇게 돈을 줬어도 환급이 안 됐죠. 그렇지만 8호 초과인 경우는 어떻다? 이 그 인테리어 비용이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요 3천이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300 환급을 제외한 나머지 3천은 법인세 때 비용 처리하면 될 것이고요. 아까 이하에서는 이게 환급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체로 요 그 위에 거를 선호한다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그 8호 초과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환급이 되니까 실무에서는 요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법인의 경우는요. 8호제곱미터 이하나 8호제곱미터 초과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임대법인은 면세법인이다 보니까 매입시 부가세 문제가 없습니다. 매출할 때도 부가세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8호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뭐 그냥 3억에 사서 예를 들어서 3억에 판다 라고 마진 없이 판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사 인테리어 비용 든다라고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매매법인이든 임대법인이든 어찌됐건 간에 8호제곱미터 이하는 면세다 보니까 내가 부가세를 줘도 환급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체로 부가세 없이 거래하는 거를 좀 더 선호한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임대법인 같은 경우는 8호 초과라고 그래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8호 초과라고 그래도 그 면세법인이다 보니까 부가세가 환급이 안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개인한테 만약 개인한테 살 때는 부가세 없이 거래한다고 했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요거를 임대법인이 한참 임대를 놓다가 나중에 판다라고 할 때도 면세다 보니까 부가세 문제가 없습니다. 즉 3억에 사서 3억에 팔아도 손해는 아닙니다. 근데 아까 매매법인 같은 경우는 3억에 사서 3억에 팔면 요 부가세만큼은 손해라고 했죠. 예, 근데 임대법인은 어차피 면세다 보니까 3억에 사서 3억에 팔면 부가세 그 뭐죠? 그 마진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한테 살 때도 마찬가지로 부가세가 있는 걸로 만약에 이제 계약을 했다고 만약 가정하면 왜 이 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받고 3억에 취득을 했다고 해도요. 요 1,800원 환급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임대법인은 면세법인이다 보니까 면세에 사용한 주택임대 면세로 사용할 것은 환급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나중에 3억에 판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환급이 안 되니까 산 가격도 3억이고 파는 가격도 3억이면은 어차피 마진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환급이 안 된다는 거에 요거에 좀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해도 아까 8호제곱미터 원래 매매법인 같은 경우는 요게 환급이 됐지만 요거는 환급이 불가능하다. 왜? 면세니까. 임대법인은 면세법인이다 보니까 환급이 불가능하다. 요것도 좀 참고로 알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한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매매법인을 할 건데요. 나는 그 매매법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세법인입니다. 과세법인이지만 나는 주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작은 것만 주로 거래할 거야 라고 한다면 부가세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 들을 때 이런 것들은 실무에서는 대개 세금계산서 거래, 부가세 주는 거래보다 왜 줘봐야 환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통장 거래하고 간이영수증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으로 보완하고 이래도 나중에 이제 비용 처리는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주로 8호 초과나 상가 같은 걸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는요. 이 부가세가 수익성과 직결됩니다.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매수자에게 부가세를 받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인테리어 비용 같은 거 지출할 때도 부가세 환급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시는 게 좋다. 요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임대법인 같은 경우는 면세법인입니다. 주택임대는 면세입니다. 면세. 그러다 보니까 뭐 8호 이하냐 초과냐 관계없이 면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나중에 팔 때 부가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들었다라고 할 때도 환급이 안 되기 때문에 면세법인이기 때문에 환급이 안 되기 때문에 대체로 이런 거를 선호하는 편이라는 거 요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 간단하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죠. 공제가 되면 부가세가 있다. 공제가 안 되면 부가세가 없다. 역시 임대법인은 그 주택임대와 관련해서는 그 면적과 관계없이 공제가 안 되고 그래서 부가세도 없다. 요 표 하나만 명확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